굿모닝! 기분 좋게 아침을 여는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상쾌한 아침을 열어주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내일이 이제 평창 동계 스포츠 개막일인데요. 네. 때 아니게 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서 평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고 또 난리라고 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 평창에 계신 분만 조심해선 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이 노로바이러스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냉장고 속에서 잘 번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에서는요.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 없애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이제 날씨가 추워도 기승을 부리잖아요. 오늘도 날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어제보다는 한파가 누그러들었습니다. 그래도 방심할 수 없는 추위니까요. 방 안에는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날씨 출발합니다. 현재 전남 해안과 제주에 내리고 있는 눈과 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2에서 7cm,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양이 많진 않지만 요 며칠 내린 눈으로 도로 곳곳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빙판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풀리면 미세먼지가 걱정이죠. 오늘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대기 정체로 인해서 일부 지역은 오전과 저녁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어제보다 한파특보 지역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서울이 영하 9도, 춘천이 영하 15도, 강릉이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9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강릉과 대전이 4도, 대구는 5도로 모두 영상권을 오르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은 낮겠습니다.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여전히 동해안 지역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동해상에는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당분간 건조함은 계속될 걸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눈이,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에 눈 소식이 있으니까요. 주간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토요일까지는 큰 추위가 없다가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고민 중 하나가 주름인데요. 예쁘게 미소를 지을수록 얼굴 나이가 어려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입술을 붙인 채 뺨 근육이 올라가도록 웃고 입꼬리를 뺨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건데요. 이 표정 동작을 약 8주간 반복하면 평균적으로 2년 정도 얼굴 나이가 어려진다고 합니다. 또 같은 원리로 아, 에, 이, 오, 우 이와 같은 발음 연습을 통해서 얼굴 전체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세포 재생력을 높여서 실제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기쁘고 좋은 생각으로 오늘 하루 방긋 웃으면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소식. 동계 스포츠 대회가 이제 바로 내일 개막식을 하게 되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로바이러스 때문이죠. 네. 뜻하지 않은 악재가 이 동계 스포츠 대회, 이 동계 올림픽 하루 전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노로바이러스 때문인데요. 노로바이러스,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겨울철에 유행하는 식중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식중독은 여름에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떨어질수록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그러니까 영하 10도, 20도, 심지어 30도까지도 살아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식중독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우리가 식중독에서 걸렸던 증상과 같이 나옵니다. 발열, 설사, 뭐 복통, 구토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위험한 것은 합병증일 때는 심지어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질병인데요. 문제는 바로 저 노로바이러스가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근처에 있는 숙소와 이 정선 지역에서 드디어 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이 당국에서 파악된 노로바이러스 확진자를 보면은요, 네. 거의 지금 60명이 넘습니다. 보안요원 58명이 일단 확진을 받았고요. 경찰이 12명, 아유. IOC 직원 3명, 또 조리사, 이 요리하시는 분들 6명, 또 기자단에서 4명, 예. 여경이 또 12명. 그래서 지금 점점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자 수가 네.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이 해당 발생한 지역의 뭐 전체 인원들, 가령 1000명 넘는 인원들을 격리 수용한다라든가 한 명씩 한 명씩 조사를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저 바이러스균의 이 감염 속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여기서 좀 정리가 되면 좋을 텐데 이 올림픽 기간 내에도 기승을 부릴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네, 사건이 그래도 발생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이제 입촌한 선수들에게는 이게 전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 다행이긴 한데 네.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갑자기 이렇게까지 퍼진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 노로바이러스가 이번 겨울에 계속 기승을 부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이 지역에 지금 퍼지게 됐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이제 그럴 문제이긴 한데요. 네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더 확산이 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우리가 감기 뭐 전파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채소라든가 끓이지 않는 물 같은 걸 먹을 때도 감염이 되고 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가령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이제 수도꼭지를 틀고 네네. 있습니다. 그럼 그게 다음 만졌기 환자가, 때문에? 예, 그 수도꼭지 만지게 되면 걸리게 되는 저 감기 바이러스와 비슷한 식으로 이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선수들은 무조건 손 씻어라. 네. 물은 끓인 물 마셔라. 특히 먹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고요. 네네. 지금 또 하나 인플루엔자도 약간 좀 확산 조짐이 보인다라고 해요. 근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약을 못 먹는 게 왜냐하면 자칫 도핑에 그렇죠. 영향을 줄 예. 수가 있어서 선수들이 인플루엔자 걸렸을 때는 지금 뭐 굉장히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 심각해지겠네요. 네. 당국에서는 일단 타미플루를 대량 확보를 해서 또 선수촌에다 갖다 놓고 만반의 태세를 하고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노로바이러스 또 인플루엔자 부디 오늘부로 딱 끊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그래도 겨울이 여름보다 나은 건 날씨가 춥긴 하지만 이런 어떤 그 병균이라든지 바이러스의 활동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겨울이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겨울철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독감에 그렇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아무쪼록 선수들은 좋은 그런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 네.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물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네 분식점부터 빵집까지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요즘에 식당 가보시면은요, 하고 가격표하고 이 신용카드 긁은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령 설렁탕 가격이라든가 국밥 가격이 거의 1,000원씩 다 올라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아마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프랜차이즈에 나오는 가격들이 속속 오르고 있다. 뭐 우리의 대표 프랜차이즈 빵집 뭐 피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작년에 출고가를 인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들어와서는 판매가라고 해서 저건 뭐냐면은 이제 파는 소상공인들, 점주들이 재량에 따라서 가격을 뭐 단팥빵이라든가 크림빵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추가 인상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청에 따르면은 지난 1월에 우리의 외식 물가만 따로 떼어놨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8%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인플레가 2.8%가 저게 평균치니까 네. 심지어는 3%, 4%대 가격 체감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 특히 먹거리 물가의 이 상승에 비상에 걸린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비자 물가가 1%대다 뭐 이런 기사를 좀 봤던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이제 이렇게 외식 물가라든지 전체적인 물가가 뛰게 된 주요 원인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존의 전체 인플레가 낮은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이 통계 왜곡입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까지는 낮은 상황이었었기 예. 때문에 이제 물가는 전반적으로 잡힌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제 왜 요즘에 다시 물가가 오르고 있는가? 첫 번째가 원재료 부담입니다. 이 기름값이 다시 큰 폭으로 급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지금 가장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7,560원으로 작년 대비 16.4%를 올렸는데 7,530원. 30원. 예. 근데 이 저 최저임금 인상분을 업주라든가 뭐 일선 이제 사장님들 또 유통사들이
가격에다 다 전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또 하나의 기회다라고 해서 이제 가격적으로 저 최저임금 인상분을 다 넘기기 때문에 바로 물가 상승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당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일자리 안정기금을 마련했다. 그래서 뭐 업주라든가 소상공인분들의 저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저렇게 우회적으로 가격에 떠넘기지 말아라라고 가이드는 하고는 있는데 네. 이게 한번 이렇게 떠넘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트렌드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저 외식 물가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유통 물가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피플인 이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안에 꽁꽁 숨겨뒀던 현금 1억 8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범인을 잡고 보니까 다름 아닌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네. 황당하네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60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숙박업소를 했는데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 팔고 정리를 해서 약 2억 5천만 원의 현금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은행에다 예금하면 좋은데 또 이런 분들이 그냥 집에다 두고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파 밑에다 이제 2억 5천만 원을 뒀는데요. 아, 그또 간도 크시네요. 그것도 소파 밑이에요. 금고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은행에 안 가시는 분들은 네. 저렇게 집에다 두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네. 꼭 소파 밑 아니면 장판 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예. 문제는 지난달 31일 네. 다시 한번 돈을 꺼내려고 소파 매트를 봤더니 2억 5천만 원 중에서 7천만 원만 달랑. 나머지 1억 원 넘는 돈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이분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조사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탐문 조사를 했는데 이 소파 밑에 2억 5천만 원 상당의 돈이 소파 밑은 아니죠. 이 집에 있다. 특히 네. 이 노부부가 2억 5천만 원을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사실은 실은 아들들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그렇죠. 외부 사람에게 알겠어요. 잠깐 언급을 네. 했었다라고 해서 더 파헤쳐본 결과 바로 이 1억 5천만 원의 돈의 절도범은 둘째 아들로 밝혀졌었다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이 떠오르는 부분인데 네. 둘째 아들은 아들의 입장에서 이게 이제 부모님의 은퇴 자금인 걸 알았을 테고 그렇죠. 또 이제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이걸 가지고 뭘 하실 거라는 거를 분명히 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여기에 손을 댔을까요? 근데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박으로 빚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해외 도박장을 차리면서 뭐 민사소송, 그러니까 소송까지 휘말렸던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뭐 돈이 필요했었고 결과적으로 이 부모님의 돈을 1억 8천만 원을 손대서 자신 뭐 빚처리하는데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사건의 반전은 네. 이제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 그 해외 도박장 개설 혐의로 좀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네. 변호사한테 이런 것을 질문을 합니다. 네. 자기가 아버지 돈을 갖다 썼는데 이거는 죄가 되지 않죠? 뭐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패륜하네, 패륜아. 반성은 안 하고.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참 우리가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차마 이렇게 패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요. 형법 328조에는 이 친족 상도례라는 규정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친족 간의 경우에는 뭐 송괴죄라든가 강도죄라든가 뭐 송괴 파괴죄라든가 이런 네. 강력 범죄를 제외하고는요. 네. 아예 이 형을 면제해 주거나 또 형을 깎아주는, 감경해주는, 뭐 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 친족 간의 문제에는 최소한 개입한다라는 게 또 우리 형법에 있는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것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일종의 이제 절도죄를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도는 아니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참으로 참 안타깝다.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또 1억 8천만 원을 또 훔치고선 변호인한테는 이건 죄가 안 되죠. 또 이렇게 좀 물어봤다라고 하니까 또 예. 답답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물론 이제 단면인 것 금액 차이가 있지만 네. 예전에도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제 뭘 사 먹고 싶어가지고 어린 마음에 부모님 특히 이제 엄마 지갑에서 몰래 이렇게 뭐 몇 장 꺼내가지고 사 먹고 뭐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슷한 경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지금 완전 예. 문제가 이게- 되는데, 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허술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게 이제 천륜인 부모 자식 간의 사이기 때문에 또 인정된 부분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감정이 친족 간의 좀- 문제가 참 복잡합니다. 예, 여러 가지 네. 감정이 좀 섞여서 드러나네요. 네. 자, 다음 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커피 이야기를 좀 이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콜드브루 커피라는 걸 네. 많이 드실 텐데 이게 좀 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네. 쓴맛 덜하고 원두 풍미를 더해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네. 콜드 브루라는 것이요, 뭐 특정 회사의 브랜드 명칭이 아니라 이 커피 원두에 따른 하나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원두를 보통 바리스타가 축출할 때 뜨거운 물로 그렇죠. 축출을 하는데요. 네. 콜드 브루는 찬물에서 이 원두를 우려내는 방식입니다. 거의 뭐 3시간에서 많게는 하루를 우려내서 먹는 건데요.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저 콜드 브루 커피가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작년 대비 판매량들을 봤더니 이제 한 체인점에서 공개된 자료가 2배가 넘습니다. 아, 그러네요. 1,130만 잔 지금 콜드브루 형태로 좀 팔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제 주위에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정갈로 진짜 아침마다 드시죠. 콜드브루를 굉장히 선호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콜드브루도 안심하고 마시기에는 또 우려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근데 콜드브루를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예. 뭐 여기를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콜드브루 같은 경우에 카페인 함유량이 굉장히 많고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이 400mg이라고 하는데 콜드브루 같은 경우에는 한 잔에 벌써 다 드는 경우도 있고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도 커피의 카페인 함유량이 2배 이상 넘는다. 그러니까 거의 에너지 음료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네네. 하는데 우리가 땡땡 뭐 그런 에너지 음료보다 네네네. 4배 이상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제 그걸 또 댓글을 보니까 우려할 점이냐 좋아할 점이냐. 왜냐하면 또 그러네요. 강한 커피를 예. 좋아하는 분들은 또 강한 커피를 이 카페인이 많이 든 걸 좋아하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웬만한 먹거리에 있어서 네. 함유량이라든가 네. 뭐가 얼마 들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해야죠. 근데 저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우리가 테이크아웃 잔을 아무리 들여봐도 얼마의 카페인이 함유가 되어 있는지는 아, 표시가 안 돼 있군요. 네,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 특히 저 콜드브루는 굉장히 많은 카페인을 이제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저 커피에 있어서도 저 예. 성분 표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트렌드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이 커피하고 그러니까 네. 원두하고 물과 닿는 시간이 길수록 카페인이 많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진하다고 느끼는 에스프레소가 카페인 양은 가장 적다고 합니다. 급속하게 내리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여기에 공부를 대해서 많이 하셨네요.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네. 네, 이런 상황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 그래서 아마 찬물을 넣어서 오랫동안 이걸 우려내니까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아무쪼록 건강과 관련된 얘기인 만큼 카페인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드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이제 설 연휴가 네. 코앞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요 전통시장 인근에 최대 2시간까지 이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전통시장 앞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주정차 금지를 뜻하는 노란 실선이 선명합니다. 평소 이곳에 주차를 하면 승용차 기준 최대 5만 원을 과태료로 물어야 하지만 오늘부턴 사정이 다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한 겁니다. 서울에 있는 한 전통시장 앞 도로입니다. 오는 20일까지 장을 보는 시민들은 최대 2시간 동안 도로 주변에 차를 댈 수 있는데요. 경찰도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이렇게 천으로 가려놨습니다. 이용객들은 시장 이용이 편해졌다며 반깁니다. 그래 몇 바퀴씩 돌아요.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아유 너무 좋으네요. 아이고. 명절 대목을 기대하는 상인들의 기대도 큽니다.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생기고 하면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전국적으로 522곳에 이릅니다. 전통시장 이용을 꺼려하는 주요 이유가 주차 시설 등 접근성이 낮은 데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 목록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정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전혜정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7시 50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간 가장 핫한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연예 터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생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김묘성 연예부 기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박현민 매거진 편집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비기슈 코리아라는 잡지의 편집장으로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연예부 기자를 했었고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편집장님 그러면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뭔가 꼼꼼할 것 같은 외모에. 아니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약간은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좀 안경도 끼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밝은 거. 그런 헤어스타일, 머리 색깔 이러면서 깔끔하게 이렇게 젊으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대가 예.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전 강수지 씨가 좀 더 넓은 빌라로 네. 이사를 했다. 저희도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저희도 전해드렸고. 네. 근데 이제 이 이사한 이유가 혹시 결혼 앞도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예상을 저희는 해봤는데 이유가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전이었죠.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강수지 씨가 서초구 반포동 설해마을에 130평대의 복층 빌라로 이사를 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원래 살던 곳이 그 근처였기 때문에 네. 왜 굳이 이사를 갈까? 그죠. 왜 조금 더 넓은 곳, 복층으로 이사를 갈까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네.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김국진 씨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맞아요. 추측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틀 전이었죠. 동반 출연하고 있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결혼 소식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우리의 추측대로 그러면 혹시 그 집이 네. 신혼집이 역시나. 겠죠? 네, 일단 신혼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강수지 네. 씨가 오빠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을 했는데 뭐 신혼집이다라고 박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애둘러서 결국 예.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복층집에서 2층에서는 딸이, 1층에서는 부부가 이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바뀔 넓은 수도 있고요. 예,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결혼을 언제 하느냐 이게 또 궁금한 사항 네. 아니겠어요? 따뜻한 5월에 5월에 한다고 신부가요? 네, 5월에 신부가 되는데요. 음. 해당 프로그램에서 왜 연인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됐잖아요. 그래서 예. 그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5월에 결혼한다라고까지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사실은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네. 예. 저도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 작가 메인 작가분을 알아서 출연 제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프로가 생기면 네. 그 프로에서는 사실은 이슈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는 우정을 쌓아나가는 프로긴 하지만 네. 커플이 하나 생기길 그렇게 바라고 있더라고. 근데 드디어 이 프로그램에서 커플이 생기면서 대박이 터진 거 그래서 아니겠어요? 많은 분들이 예. 그 프로그램에 네. 출연하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네.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네. 있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몰랐으니까 다들 잘. 예, 근데 지금이 네. 2월인데요. 굳이 5월에 결혼식을 올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프로그램을 같이 출연하는 멤버들이 어쨌건 강수지 씨 생일이 5월에 있거든요. 5월에 있다 보니 혹시 그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고 설마 본인 생일에 결혼한 건 아니겠죠? 김국진 씨한테 일단 말을 던졌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김국진 씨는 되게 부끄러워서 답변을 회피했는데 오히려 강수지 씨가 어머님이 정해주셨다. 이렇게 대신 답변을 했습니다. 네네. 대신 결혼은 5월에 하는데 네. 예식은 생략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혼 날짜만 이날이야 받고 혼인신고만 하는 거예요? 혼인신고만 하나요? 날짜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혼인신고만으로 대체되지 혼인신고 않을까. 날짜가 정해져야 되니까, 예식은 생략하는 거죠. 네, 거기다 뭐 날짜가 또 적어야 되잖아요. 날짜는 아직 고정되지 안 않았습니다. 정해졌고. 네, 두 사람의 나이도 있고 또 네. 두 분 아, 다 또- 재혼이다 보니까 예. 결혼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것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또, 네. 또 모양새가 네. 막 떠들썩하게만 여기저기 소문내고 하는 것보다는 예. 조금 이렇게 소탈하게 하는 게 또 많은 분들이 보기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럴 수 생각도 있겠네. 가져봅니다. 예. 그러네요. 아무튼 저희의 예상대로 또 기대대로 두 분이 결국 결혼을 하시게 됐는데 네.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프로포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프로포즈에 대해서 강수지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둘은 생일을 챙길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무덤덤하고 뭔가 시크한 그런 연인 사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김국진 씨가 평소에 편지를 그렇게 많이 써준대요.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0통 정도는 편지를 더 쓸 것이다라고 했대요. 아유, 국진이 형이 처음 시작을 잘못했네. 굉장한 일을 벌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사랑꾼임을 증명을 한 거고요. 예. 김국진 씨가 사랑꾼이라는 것은 사실 진작에 밝혀졌습니다. 네. 지난 2년 전에 열애설을 인정을 했을 때도 방송에서 사랑 고백을 했었는데 네. 그때 강수지 씨에게 사랑해 이 말을 20년 만에 해서 미안해라고 강물 위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강수지 씨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격을 감추지 못했고요. 두 사람의 진심은 시청자들에게도 전해져서 심금을 울렸고 예. 이로 인해서 이 커플은 전 국민의 응원과 축하를 받게 됐습니다. 이야, 근데 이거 100통 쓴 다음에 이게 끝날까요?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죠. 걱정이 됩니다. 예, 100통 쓰고 나면 그다음에 1000통을 바랄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보통 제 아내만 생각해도 네. 사실은 본인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띄워놓으려고 하는데 네. 그걸 다 받기 위해서 또 특이하게 생일이 있는 5월에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네. 김국진, 강수지 합쳐서 국수 커플. 그러다 보니까 5월에 식은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수를 먹게 됐네요. 좀, 네, 먹게 됐네요. 결혼 생활 정말 행복하게 하시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배우 고현정 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 드라마 제작진과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죠. 드라마 리턴이라는 네, 작품이 네, 네. 제작에 뭔가 차질이 빚어졌다는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이후에 고현정 씨가 촬영을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고요. 이후에 또다시 제작진이 촬영을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잇따라 다른 네. 의견으로 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작진이 왜 촬영을 거부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고현정 씨가 네. 그런 약간 갑질의 행태를 보였다라는 게 이 제작사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 이제 실검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위가 아침까지도 주동민 PD였고 네. 2위가 고현정 고현정 씨였어요.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양측에서 이렇게 서로가 촬영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논란이 이어졌느냐 이제 이 부분이죠. 네. 좀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리턴 드라마 메인 PD님이 그 아까 말했던 주동민 네. PD거든요. 그 분과 고현정 씨가 초반부터 마찰이 좀 있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도 계속 잡음이 있었다는 게 주변 스태프들의 증언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드라마 제작하면은 의견 교환을 하니까요. 그렇죠. 배우하고 항상 감독과. 있습니다. 네, 예. 누가 어떤 주도권을 잡느냐는 네. 항상 어떤 현장마다 다를 수밖에 맞아요. 없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증언들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촬영 중에 약간 잡음이 오가면서 고성뿐만 아니라 욕설이 오갔다. 그리고 게다가 메인 PD의 폭행도 있었다. 그러니까 고현정 씨가 폭행을 했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뭔가 이제 선을 좀 넘었다는 얘기네요. 네. 예, 근데 의견 차이만 놓고 보면 사실 배우와 제작진 간의 의견 차이는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더 발전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요. 일단 고현정 씨가 제작진에게 이 전반적인 분량, 주인공으로서 분량 그리고 그게 전개에 관해서 굉장히 네.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제 요구를 했었대요. 이런 네, 부분에 네. 수정을 원한다, 불만이 있다라면서 네. 조율을 원했는데 특히 주인공 고현정 그리고 이진욱, 정은채에 비해서 다른 출연자들의 비중이 더 많고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된 상황인 거죠. 소위 이제 악벤져스라고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욱더 사실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고현정 씨는 대본 수정까지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작진들은 일단 극이 초반이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지만 네. 후반으로 가면 중후반으로 갈수록 주인공의 비중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수정도 가능할 것이다 라면서 네. 설득을 했지만 네. 이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걸 더 기다려야 되느냐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예, 예. 그게 이제 눈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 또 한계가 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드라마 초반부터 문제가 있었나요? 물론 일각에서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사실 네. 드라마 촬영에서는요, 뭐 배우뿐만 아니라 스텝이 수십 명, 수백 명에 이르기도 하니까 여러 예.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고현정 씨가 촬영장에 나와서도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많은 이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드라마 초반부에 고현정 씨가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입원설까지 나돌았었는데 이에 대해서 고현정 씨는 입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과에 잠시 들렀을 뿐이다. 다만 병원에 왜 들렀는지
관련된지는 개인의 사생활이라서 네.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네요. 왜냐면 네. 내과에 갔으면 뭐 어디를 다쳐서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만 하는 이야기인데. 네, 근데 이번 네. 사건으로 앞으로 또 드라마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게 32부작 드라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12회까지 진행이 된 방송이 상황이고 됐죠. 예.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스코어가 굉장히 좋아요. 16%가 예. 넘어가서 인기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주연 배우가 만약 교체되거나 어쨌건 이 불가피하게 결국 대본이 조정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 이 시청자들이 예.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지금 이것을 납득할 만한 어떤 근거가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 잡음이 결국에는 시청률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네. 쭉 보던 그 드라마는 흐름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게요. 그중에 사실은 조연만 얼굴이 바뀌어도 보는 느낌이 달라지는데 많이 여기 달라지죠. 주연이 지금 하차를 한다라는 통보가 이제 벌써 기사에 떴더라고요. 양측 네.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해당 드라마국, 방송사의 드라마국은 당연히 비상일 수밖에 없겠죠. 네.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잡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폭행 이야기 나오고요. 제작 거부, 출연 거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밤샘 논의도 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본을 수정한다든지 연출을 바꾼다든지 배우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논의를 했는데 네, 사실 네. 대본 수정이나 연출 교체 같은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이 난 것이 결국 고현정 씨가 하차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오늘 새벽이었고요. 예. 고현정 씨 소속사가 입장을 발표했는데 일단 먼저 사과로 입장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라고 전했고요. 공식적으로 이 드라마에서 하차를 하게 됐고 제작 과정에서 연출진과의 거듭되는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조율해 보려고 했지만 간극을 좁힐 수 없었고 결국 촬영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전하면서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드라마의 특성상 만약 어떤 한 사람이 문제라면 네, 그 네. 작품을 위해서도 그 한 사람이 빠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네. SBS의 하차 통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끝까지 참여하지 못했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제작진 폭행설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폭행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네. 피해자가 있다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폭행설이 없다고 하면 이 부분 역시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네. 되는데 근데 그게 아직 안 된 모양새고요. 예, 그런데 네. 고현정 씨 과거에도 PD와 이런 좀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사실 이런 보도가 있을 때마다 항상 예. 과거에 이제 전적 같은 게 나오기 수면위로 마련인데 떠오르죠. 이번에도 항상 2010년도에 드라마, 2011년도에 영화, 2012년도에 예능 프로그램이 입방에 올랐습니다. 네. 11년에 미스고 프로젝트라는 영화가 3개월 정도 촬영이 됐다가 감독이 교체가 됐단 말이죠. 그때 분명히 불화설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예. 공식 입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교체가 됐다라는 발언이 있었지만 불화가 분명히 있었고 12년도에 예능 프로그램 교체도 3주 만에 거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였거든요. 고쇼였죠. 네, 3주 만에 PD가 하차를 했어요. 예. 그리고 당시에도 이제 불화설이 있었지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그게 아니다라는 입장이었고 네네. 조금 좀 안타까운 문제는 2010년도가 여기에 이제 묶여서 같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은 다소 편파적일 수 있는 보도인데 예. 2010년도에 분명히 고현정 씨가 촬영 거부를 했는데 네. 당시는 PD와 마찰이 있었던 게 아니고 메인 PD가 교체되는 제작사와 연출이 마찰이 마찰이, 있었고 예. 그때 연출이 교체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으로 사실은 촬영 거부를 했었거든요. 네. 요거를 여기에 엮기에는 PD와의 뭐 불화가 막 그러네요. 뭐 항상 있었다라고 하기엔 좀 약간 예. 편파적인 예. 보도라고 볼 수 있죠. 예, 또 이런 일이 한번 생기면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실수가 프레임에다가 다 갖다 넣어가지고 똑같이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현정 씨와 관련된 그리고 이 드라마와 관련된 입장들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이게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기사화되고 그리고 지금도 논의가 되는 부분들을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해드렸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드라마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예. 배우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작진 입장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길 시청자 입장에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빅뱅의 G드래곤 숨겨진 학력이 이번에 밝혀졌네요, 또. 네, 지난 6일인데요. 한 온라인 매체가 G드래곤의 학력을 공개를 하면서 네. 예, 군입대를 미루기 위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이 학력을 하나의 방편으로 삼았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싣게 됩니다. 네. 이 보도에 따르면요. 일단 88년생 31살 G드래곤은 삼수를 통해서 2009년 경희대 포스트모던학과를 입학하는데 곧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사이버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를 입학하는데 네. 25살에 조기 졸업을 해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것은 그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레포츠 학과를 졸업한 G드래곤이 대학원을 선택하는데 과가 좀 많이 멀리 간 느낌입니다. 일단 유통산업과에 진학을 해서 2016년 8월에 대학원을 졸업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서야 대학원을 나왔다라고 밝히게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몰랐다가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밝히지 않았던 게 왜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건지. 사실 이게 최종 학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그걸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문제될 될 게 일은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이제 의도했던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약간 불합리하게 병역을 미뤘다라는 주장이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매체가 주장했던 건 이겁니다. 대학을 다니는 기간이 좀 길었죠. 네. 입학을 하고 자퇴를 한번 하고 입학을 하고 다시 졸업을 했어요. 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대학원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입대를 해야 될 나이인데 어떻게 안 했지라는 걸 취재를 하던 중에 결국에는 이제 박사 과정에 또 다시 지원을 한 사실이 밝혀지고 박사 과정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370일 정도 연기가 지원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되니까 그 상황에서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네. 불합격을 하면은 다시 입영을 해야 되고 네, 합격을 네. 하면 이게 인정이 되는 건데 아.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왜 아직 군대를 안 갔느냐라는 게 이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네요. 결국에는 이후에 또 한 번 이제 전체 월드 투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연예 활동 기타 사유로 또 연기를 해서 네. 3개월의 시간을 벌었다. 일본 4개 도시에 돔 투어를 그때 열었다라는 네, 네, 건데 네. 이것 역시도 사실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한 차례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따졌을 때 합법적인데 예. 과연 이걸 이제 도의적으로 예. 과연 이제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봤을 때 예.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상 지금 그런 거예요. 분위기상. 네. 그러니까 이제 정용화 씨 얘기도 했습니다만 분위기상 이게 이어가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그 편집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적으로 좀 너무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G드래곤 측은 입장을 밝혔나요? 네, 일단 먼저 밝힌 부분은 지난 12월에 일본 돔투어 당시에 G드래곤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군입대를 한다라고 직접 밝혔는데 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영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그 보도가 나오고 논란이 일자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입장을 밝힌 부분이 G드래곤은 현역 입대 통지서를 기다리는 중이고 절차에 따라서 입대를 할 계획이다라고 짧지만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이돌 가수의 학업 관련 이야기인데요. 네. 경희대 아이돌 부실 공연 석사 보도, 이 주인공이 바로 조건 씨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보도가 될 때만 해도 아이돌 BC라고 표기가 됐었거든요. 알파벳으로만. 네네. 그때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었고 네. 논문 대신에 기준에 못 미치는 공연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라는 보도를 했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학칙에 따라서 공연으로 대체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그 공연의 내규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게 이 보도의 중점이었고요. 네, 퀄리티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못 네, 맞췄다는 그 거죠. 기준이 있었는데 네. 그 기준은 못 미치는 공연이었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가 그 영상을 제시를 해야 되는 그 기준이라는 게 60분 동안 연주자를 대동한 그런 완벽한 공연이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30분 동안밖에 공연을 하지 않았다. 아. 또 이런 얘기를 했고 게다가 그 경희대에서 공연을 했던 장소가 8천여 명이 모이는 곳인데 네. 이거에서 공연을 하려면 이미 사전에 네. 심사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것 역시 없었다. 결국에 공연을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친 거죠. 네. 이 당시 화면이 이제 있는데 네. 이 당시 화면 사진이 모자이크가 처리가 돼 있어서 예, 구분하기가 이제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모자이크를 쳤어도 예. 사실
팬들이라면 아니면 조금만 그러니까 관심을 느낌상으로 가진 뭐 쉐입이라든지 팬들이라면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조건 씨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네, 거죠. 알 수 있는데요. 일단 네. 모자이크 친 그 사진이 조건 씨 앨범으로 보이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2016년에 발매한 솔로 앨범 횡단보도인 것 같다. 라고 의심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건데요. 이걸 모자이크를 쳤지만 그래도 많은 네. 분들이 알아보게 됐고 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조건 씨가 직접 입장 표명을 한 겁니다. 예, SNS로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조건 씨가 7일 밤이었죠. 본인의 이제 억울한 심경을 해명 글을 올려서 얘기를 했는데요. 석사 과정의 경우 대학생활과 마찬가지로 성실히 임하고 노력했지만 졸업 후 돌아오는 결과는 나도 무척 당혹스럽다. 지금 이 글을 쓰며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에 대해 굉장히 마음이 안 좋다라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네. 또 학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도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학과 교수님들 간 여러 음모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명목에 시작된 권력 다툼이 결국 자신의 학생들과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계신 것 아닌가라면서 항변을 했습니다. 네, 당시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당시 심사 교수님들 중에 어느 분도 제게 비논문 학위의 학과 내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행정부서 관련 학위 서류를 제출할 때도 졸업 공연에 관한 내규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안내를 하지 않았다라는 억울한 심경을 밝혔어요. 자기는 진행한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은 졸업 공연의 세부적인 규정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희대학교 아트퓨전 디자인 대학원입니다. 이곳은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요. 일단 과목 이수나 공연만으로도 학위 이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씨는 공연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대체를 한 건데 이제 보도된 바와 같은 졸업 공연 세부 규정에 대한 내용은 일단 담당 교수 측에도 확인한 결과 이 세부 규정은 따로 없고 교수님들 다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세부 규정도 아니고 일단 학교 측에서도 이런 세부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교수님들도 몰랐다면 조건 씨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비논문 학위 신청 발표를 할 때 교수님들 앞에서 이런 내용을 공연하겠다라고 발표를 먼저 하는데 조건 씨는 이걸 발표하고 추후에 이제 결과 보고서를 받아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것이 없고 절차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의 그 팜플렛과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건 씨가 졸업 공연 확인 서류로 제출을 한 겁니다. 원래는 그 비논문 학위 심사 때 5월 6일에 공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일정이 제대로 맞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추후에 공연을 하게 됐는데 교수진은 나중에라도 그러면 그 영상을 제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건 씨 입장에서는 이미 졸업이 결정된 상태이고 또 공연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못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로 인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행을 안 해서 학위가 취소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조건 씨가 뉴스 촬영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서요? 네, 이거는 조건 씨의 현 소속사죠.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사과문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이 사과문을 조건 씨의 입장 발표가 있기 바로 전에 사과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대요. 방송국에서 취재 중이다. 그래서 해당 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 그 영상을 새로 찍어서 제출해달라. 그러니까 이 보도된 영상은 조교의 입회하에 새롭게 촬영한 영상인 거죠. 그거는 이제 조건 씨가 만든 게 아니고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고요. 결국에는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조건 씨 또한 대학 시절이 한순간에 엉터리 조작으로 되어버린 부분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라는 입장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조심스럽게 뉴스 보도가 조금 과장된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글쎄요, 일단 조건 씨의 SNS 입장 표명을 보면 억울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장문의 글 중에서 글을 발췌를 해보자면요. 일단 동기분들한테도 제보가 왔다는 거예요. 취재 과정에 대해서도 또 내규가 없다. 따로 공연 것에 대해서 따로 내부 규정이 없다는 그런 교수님의 녹취도 있고 또 보도된 그 졸업생의 인터뷰가 있는데 그 졸업생
에 따르면 기자님이 너무 부풀려서 뉴스 보도를 했다라는 내용의 캡처도 자신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전면 반박을 하는 글이었고 나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조건 씨가 확실하게 입장 표명까지 했는데 학위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예. 어쨌건 조건 씨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영상 제출에 대해서 자기가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은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내규라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가 이제 앞으로 밝혀질 것 같아요. 이게 시시비비 밝혀지면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가 날 테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조건 씨가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면 분명히 졸업 처리가 불발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조건 씨의 문제도 문제지만 경희대학교의 문제가 좀 큽니다. 지금 반응이나 여론 자체도 결국엔 이거를 앞서 정영화 씨 사례에서 한 번도 불명예를 안 왔었잖아요. 이 학교가. 이 학교가 이런 식으로 학위 장사꾼으로 전락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해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이번에 조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음모와 약간 내부 다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학교 측의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근본적이고 큰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대학은 많고 또 학교 입장에서는 홍보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연예계라고 하는 것과 이제 맞물려서 서로가 좀 상생하는 모양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그냥 인정해왔던 관행이라는 것도 좀 있고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정리가 좀 되는 그런 좋은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연예가 소식, 연예터치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부들을 위한 알짜배기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살리구단 엄지척 시간인데요. 입추는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춥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아까 처음에는 또 평창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 좀 확산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요. 지난 5년간 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환자 수가 연평균 1,200명이라고 하고요. 그중에 노로바이러스의 56% 절반 이상이죠. 12월에서 2월 사이 딱 요즘입니다. 이맘때 그러네요.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여름에만 식중독 바이러스가 있는 줄 알았더니 겨울에도 있으니까 이제는 사시사철 어느 때고 음식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위생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살림구단 엄지척 오늘의 주제 확인합니다. 네, 식중독을 유발하는 냉장고 세균 이렇게 박멸하라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은정 과학교육학 박사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민희 살림 전문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대형 냉장고를 어마어마하네요. 집에 있는 냉장고 중에 가장 큰 냉장고를 지금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제작진이 대단합니다. 제작진이 아마 이때쯤 한 번씩 냉장고 청소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기회를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통 여름에 식중독이 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왜 겨울에 식중독이 발생하는지 이거부터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녀석만 특이한 건지. 박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겨울에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세균이 많이 번식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실내 온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도 거의 다 난방을 하고 있어서 뭐 냉장고가 바깥 공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름과 마찬가지로 식중독의 위험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집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가전제품 중에 특히 이제 식품과 관련된 게 이제 냉장고. 냉장고죠. 냉장고도 그냥 냉장고도 있고 우리 저 김치를 보관하는 김치 냉장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에서는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할 그런 가전제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 노로바이러스는 저온에서도 잘 번식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꼭 냉장고 청소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세균 잡는 냉장고의 비법입니다.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네.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셔야지 이 노로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죠. 정기라는 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라고 1년에 아니죠.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뭐 냉장고는 어차피 안에가 뭐 선선하고 하니까 해봐야 1년에 한 2번. 혹시 아이 키우시죠? 네, 지금 10개월 노로 장염에 아직 안 걸려 보셔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경각심을 못 느끼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맞아요. 그 아기 물도 때 다투해요. 이것도 한 번 걸리면은 쫙 옵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염성도 굉장히 강하고 이게 여름철처럼 뜨겁고 이렇게 그래서 세균 번식이 잘 돼서가 아니라 이건 낮은 온도에서도 냉장고 안에서도 또한 세균이 번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로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냐 하면 그냥 얼음에서도, 그럼 얼음은 정말 물밖에 없잖아요. 다른 양분은 없잖아요. 얼음에서도 10일 살아남아요? 이상 생존할 만큼 그렇게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뭘 먹길래 얘는 얼음 속에서 사는 거야? 자, 그러면은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죠. 네. 냉장고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을 한번 해보죠. 어느 분 건지 모르겠지만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뭐 제작진이 함께 쓰는 그런 냉장고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열자마자 케찹이 보이네요. 오래돼 보이는 케찹이 보이고요. 네. 냉장고 속을 쭉 한번 카메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좀 쫙 보여주세요. 한번 진단을 좀 해볼게요. 위층부터 아래쪽까지. 여러 명이 사용하는 냉장고라서 차이긴 한데 그래도 비교적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한데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많아요. 거의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심지어? 너무 정리를 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냐고요?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구석구석 살펴보시면 이런 얼룩들 있죠. 김치 국물 흐른 것들 뭐 이런 데들 보면은 여기에 다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런 야채칸 사이사이 이 안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박사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이제 세균 수치를 한번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이 냉장고 선반 같은 것이 지금 얼마가 나왔냐 하면 1581 RLU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세균 수치죠? 네, 세균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채소칸이 약한 1502 RLU. 그리고 또 고온 패킹 같은 곳이 약 한 1008 RLU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의 수치라는 것이 상당합니다. 감이 잘 안 오는 게 이 RLU라는 단위부터 좀 생소해서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세균 측정기로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이제 안전하다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 완전히 위생적으로 정말 아주 깨끗한 경우 그런 경우를 한 0에서 30 RLU 정도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30까지가 안전한 거예요? 네, 아주 안전한 거. 얘기한 거는 다 보니까 막 500배, 악의 상황이네. 500배 많이 이제 올라갔는데 일단 이제 한 100 RLU 정도까지 이제 깨끗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한 100에서 200 사이면 조금 주의하란데 그래도 이제 이 200 이하면 그런 대로 위생상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조리 도구들, 뭐 칼이나 도마 이런 게 200 RLU 이하면은 그냥 이제 그래도 기준치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까지는 그래도 그다음에 괜찮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싱크대라든지 뭐 아니면 테이블 같은 경우에 500 RLU까지는 기준치로 봐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보해서 그래도 500인데. 양보해서. 네. 에휴, 30까지는 너무 결벽증이야. 500까지는 그냥 양보할게. 그 정도까지도 사실은 건강상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그래도 정도다. 되도록이면 200 이하로.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이제 음식물과 접촉하는 뭐 이제 우리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도 200 RLU 이하로 이제 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00인데 일단 지금 요거는 수치가 단위가 틀리잖아요. 1000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1500 정도 나왔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그 가정의 냉장고는 어느 정도 수치에서 왔다 갔다 하나요? 보통 근데 제가 이제 정말 많이 측정해 봤거든요. 기본으로 1000은 다들 넘어가시고요. 제가 한 8만 RLU 나오는 경우 봤습니다. 와. 8만이면 이거는 화장실 아닙니까? 화장실보다 훨씬 더한 거죠. 근데 대체로 이제 냉장고를 재보면 화장실보다 더 수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화장실은 차라리 늘 이제 계속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니까 계속 이제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냉장고가 지금 이제 이 냉장고 보셔도 알지만 너무 깊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대형화되다 보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이제 들어있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 안에 있는 거 찾지를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이제 완전 부패가 이제 되고 있고 이런 경우도 많고 해서 네, 상당히 수치가 많이 올라가요. 자, 그래서 지난해 지금 화장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화장실은 오히려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씻어야지, 청소해야지 이런 생각하니까 오히려 냉장고보다 더 깨끗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준비해 오셨죠. 국민의당에서 실시한 지하철 화장실 변기의 오염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용산역 화장실 변기가 951 RUL이 나왔다고 해요. 예, 951. 냉장고는 반면에 1,500이었어요. 한 600 이상이 냉장고가 더 높다는 거죠. 네. 이렇게 세균 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또 우리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더구나 이제 이렇게 냉장고 또 깊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스튜디오에 나온 냉장고는 그러니까 현재 좀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게 많이 차 있지를 않잖아요. 네. 그런데 대체로 이제 그 냉장실 같은 게 한 70% 이하로 채우는 게 좋은데 집에 뭔가 요즘엔 또 대형 마트를 또 자주 이용하다 보면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찾느라고 이렇게 열고 있는 거죠. 이거 어디 있더라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 냉장고를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또 집은 난방이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온도가 이제 도로 올라가게 되고. 번식하기 딱이네요. 네. 그러면 온도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네, 세균이 많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희가 냉장고 속에 있는 세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 라는 것부터 저희가 그러면은 건강에 치명적이다. 이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해야죠. 청소를 해야겠죠. 자, 이민희 씨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청소를 좀 해볼까요? 네, 겨울철 냉장고 청소 이것만 알면 겨울철 식중독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은 여기도 있네요. 네. 비법이 냉장고 안에 있었네요. 맥주하고 소주 아닙니까? 네, 소맥입니다. 소맥. 네, 먹다 남은 소주와 맥주를 재활용해서 냉장고를 청소하시면 깨끗하게 되는 것 물론이거니와 세균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좀 가서 도와드릴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소주와 맥주로 어떻게 청소를 저희 집에도 소주와 맥주는 냉장고 안에 있어요. 네. 언제 먹었는지 모를 소주가 항상 있거든요. 청소하기에는 딱이네요. 아내에게 버리지 말라고 해야겠네요. 네네.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네. 그럼요. 네. 이렇게 먹다 남은 행주를 먹다 남은 맥주를 이렇게 행주에 묻혀주셔서 우리가 보통 소주는 많이 활용하는 걸 봤는데 맞아요. 맥주는 좀 생소하거든요. 네, 맥주가 굉장히 때가 잘 지워집니다. 그리고 맥주에도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소독 효과는 똑같거든요. 똑같고. 네네. 그래서 맥주와 소주의 다른 점. 맥주가 소주보다 더 잘 지워집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맥주가 약 한 5% 정도 알코올이 들어 있고요. 소주는 이제 요즘에 기본 18% 19 그 정도 되니까 알코올 농도 자체는 소주가 더 높기 때문에 항균력이라든지 알코올에 의한 용해력은 소주가 더 좋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소주는 좀 오래 보관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남아도 좀 장기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맥주는 이제 남으면 김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 청소에 더 활용하기 좋은 거는 맥주거든요. 그런데 맥주 속에 다행히도 이런 이제 탄수화물 성분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요런 이제 이 약간의 소량의 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염물을 잘 이렇게 흡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맥주로 먼저 이렇게 한번 청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주를 마무리 처리를 해주시면은. 그럼 맥주는 거품이 있는 걸 쓰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거품이 없는 게 낫다. 근데 거품이 없어도 청소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품이 있고 탄산이 많이 녹아 있는 상태는 먹어야죠, 마셔야죠. 그 청소에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청소에 양보할 생각을 했지? 나답지 않게? 드시다가 남은 빠진 거, 맥주, 빠진 거 버리지 마시고 곳곳에 냉장고뿐만 아니라 곳곳에 청소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팁은 어떻게 해? 그냥 닦으면 됩니까? 네네. 그냥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어요? 방향. 네. 방향 효과를 그러니까 위치를 어떻게 닦든지 뭐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방향이 따로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고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소주. 이게 이제 소주예요. 분무기에 이렇게 담아주셔서 이렇게 뿌려주시면서 곳곳에. 그리고 음식을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음식물을 뺀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건 용기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냉장고가 많이 차 있지만 않으면은 또 이제 지금처럼 여기는 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치워놓고 뿌려서 해도 되는 게 세제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맥주랑 소주는 기본적으로 음식물이기 때문에 음료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옆에 이제 그냥 음식물이 있더라도 좀 뿌려서 청소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맥주와 소주가 냉장고 안에 있던 걸 지걸 써가지고 냉장고 안에 청소하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한 거죠. 내 몸에 있는 침으로 입속 청소하는 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침은 진짜 더러운 거예요. 침은 왜냐하면은 안에 세균도 대단히 많은 상이고. 내 입 안을. 내 입 안을. 네네. 내가 맞습니다. 침으로 내 입안을 청소하는 거라. 그럼요.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랑 하는 거랑 똑같다. 네네네.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침을 뱉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주가 또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맥주도 그렇고 이 안에 탈취 효과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거든요. 이 선반 같은 거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빼서 닦으셔도 되고요. 이렇게요? 네, 빼서 닦으셔도 되고. 근데 궁금한 게 선반 같은 경우는 빼서 이렇게 닦을 수 네, 있잖아요. 빼서 물로 청소하시는 것도 좋고요. 물로 청소하신 이후에 또 이렇게 소주로 다시 한 한번 번. 그렇죠. 두 번씩. 세균을 죽여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세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죠. 우리가 그 방 청소할 때요. 제가 맨날 잘못하는 게 뭐냐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청소하고 나와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청소하고 들어가다가 나갈 데가 없어서 청소하는데 다시 밟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실수해가지고. 그런 경우 뭔지 알죠? 같은 그런 실수예요. 냉장고도 혹시 밑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뭐 위에서부터 해야 된다든지 이거 잘못된 거 없습니까? 저도 늘 언제나 이렇게 청소에 시작과 끝은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예, 항상 먼지도 그리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왜 말씀하셨잖아요. 고무 패킹에 또 숨은 세균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소맥 세제로 고무 패킹도 청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식초 또는 뭐 소주로 이렇게 살균을 하실 수 있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쭉 청소를 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공간이 없어서 그렇지 음식물들은 꽉 차 있지 않는 경우 좀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밖으로 아예 빼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이렇게 생주로 꼼꼼하게 닦아주시는데요.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팁인데 이 면봉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불린 때를 행주로 닦아주시고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면봉에다 뿌려. 면봉에 뿌려서 구석구석을 닦아주시면. 왜냐하면 이런데 구석구석에 맞아요. 세균들이 많이 살거든요. 이런 데를 꼼꼼히 닦아주시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까. 그 안쪽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손가락보다도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때가 많이. 아유, 면봉에 그대로 때가 지금 묻어 나오네. 아니 깨끗해 보였던 냉장고인데 보세요. 구석구석 살펴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보세요. 때가 요게 이제 끼어 있다는 거예요. 아우, 보니까 실감이 나네. 그러네요. 속이 다 우려나네. 내 이에 껴있던 가시를 빼낸 것 같아요. 아, 시원해.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하네. 이 세균의 면봉에 묻은 이 먼지를 봐도 과연 저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이 수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박사님도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시니까 선반 같은 경우에 얼마로 줄었냐 하면요. 약간 36 RLU, 그다음에 채소칸 같은 경우에 14 RLU, 그리고 고무 패킹이 6 RLU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수치가 줄었다는 거죠. 아까는 분명히 다 4자릿수였거든요. 1,500대였단 말이죠. 그리고 고무 패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우리 이민희 전문가께서 워낙에 현명한 방법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고무 패킹 사이사이가 이렇게 그리고 딱 막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정말 세균들이 너무너무 이제 신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면봉으로 확 한번 훑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소주 청소법이 좋은 게 또 이 소주 속의 알코올이 나중에 휘발을 하게 되면서 날아가면서 그때 이제 이 냉장고 속의 악취 분자들도 같이 잡고 날아가기 때문에 냄새 제거 효과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민희 전문가와 함께 잠깐 그 냉장고 청소를 하면 저는 냉장고 청소를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남자로서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해보면서 느낀 게 또 냉장고 청소만 안 하셨나 봐요. 여자로서도 많지는 않습니다. 뭐 설거지는 뭐 많이 하는데 처음 해봤어요. 근데 하면서 느낀 게 있네요. 청소를 해보니까 뭐냐? 첫 번째. 음식을 많이 치우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닫게 돼요. 왜냐면 맞습니다. 음식을 많이 치우면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데 끄집어내는 게 얼마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석이조. 냉장고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음식의 양을 줄일 수도 있겠네요. 매번 꺼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정리도 되고. 자, 이제 꺼냈어요. 청소했어요.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다시 넣어야죠. 이게 문제죠, 이제. 이제 정리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네.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냉장고에도 예. 이제 지정석이 있다고. 지정석이 네,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냉장고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냉기가 이제 내려오게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 쫙 아래로 내려오기 내려오죠. 때문에 위쪽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잘못 생각했는데 네. 난방도 밑에서부터 올라오듯이 아니요, 밑에서 아니요. 이렇게 네. 이게 냉기가 저희가 올라오는 줄 이제 알았더니. 대류라고 하는 것이 찬 공기는 아, 밀도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크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난로는 아래에 피우고 에어컨 요즘 위쪽에 달잖아요. 제가 과학이 점수가 안 좋아. 네. 그래서 근데 너무 현명하게 잘 아시는데. 네. 그래서 이 냉장실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이제 냉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냉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어도 70% 이하로만 채우라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위를 꽉꽉 채워버리면 냉기가 못 네. 내려오겠구나. 그럼 네, 아래에 네. 있는 음식들은 상할 수도 있겠네,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그 온도 차이를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냉장실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보통 마이너스 한 이제 그 4도씨 죄송합니다. 냉장실 같은 경우에 한 4도씨 4도. 정도 네, 내외를 영상 이제 4도. 하고 있는데 예. 위쪽이 더 온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보시면 거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이렇게 먹는 반찬 같은 경우에는 예. 오히려 위쪽에다가 이제 두시는 게 더 좋은 게 이유는 뭘까요? 자주 먹는 자주 반찬이라는 게 빼니까. 저희가 아니요. 이제 물론 이제 눈높이에 맞는 네.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공기에 의한 오염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급하다 보면 먹다가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세균이 더욱더 많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원한 곳에다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에다가 두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달걀 같은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래도 문에 두는 게 이건 자주 이제 또 우리가 이용하다 보니까 또 편의성도 생각해야 거기는 되니까. 냉장고 만드는 회사에서 친절하게 네, 문 맞아요. 옆에다가 네, 네, 계란판을 네. 만들어놨어요. 네, 그거 뭐 다 대부분 다 알고 만들어놨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이제 어패류나 이제 아니면 육류 같은 경우 상당히 부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좀 네. 위쪽에 놓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냉동실에 넣어버리거든요. 네, 그거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바로 먹을 것 같은 경우에는 네. 냉동하면서 그 물끼리 얼기 때문에 조직을 파괴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맛이 맛이 없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냉장실에 보관할 때는 네. 이제 되도록 위쪽에 보관하는 게 좋은데 네. 자주 먹는 반찬한테 지금 양보를 했기 때문에 할 수 그렇죠. 없이 밀려서 바로 밑에 그 밑에 정도에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간 그리고, 정도에. 네, 그러니까 제일 중간 위쪽이 정도. 좋지만 자주 네. 먹는 것들이 좀 적으면은 거기다가 같이 네, 보관을 그렇죠. 하고 네. 상관은 자주 먹는 없네요. 것들이 워낙 많으면 네. 그 바로 단계에다가 네, 네.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육류는 넣어라. 네, 맞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걸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도 제 그다음에 역할을 해야죠. 돈 받아야 되니까. 채소나 야채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에 넣는 게 좋은데 맞아요. 특히 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이용하는 것들 중에서 뭐 네. 혹시 상추 같은 거 위쪽에 보관했다가 얼어버려 가지고 못 먹게 되는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채소 칸 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칸 속에 보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잘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냉동실 같은 경우에는 자, 냉동실 궁금합니다. 네, 냉동실. 사실은 꽉 채우는 게 더 좋습니다. 냉동실은 그래요? 네, 냉동실은 오히려 아예 꽉 채우는 게 더 효율은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꽉 채우긴 하는데 예.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네. 이 너무 이제 꽉 채웠다가 이른바 이제 테트리스 하신다고 하잖아요. 벽돌 쌓기처럼 쌓아놨다가 하나 꺼낼 때 위에서부터 와르르 낙하하게 되면은 쏟아지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발을 발등을 찍었다. 찍죠. 맞아요. 그 실제로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뼈가 골절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멍이 든 적이 있어요. 꽁꽁 얼려뒀던 떡이 정말 네. 벽돌처럼 묻어서. 네, 맞습니다. 바로 네. 먹는 떡. 그래서 안 그래도 떡 준비했는데요. 네. 이 떡은 그러니까 이제 냉동실에서 사실 어느 부분에 보관해도 상관없는데 네. 무거우니까 아래쪽에 중력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건 또 반대네. 네, 네. 그래서 예. 무거우니까 이제 떨어졌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위험할 것들은 수 있는 아래쪽에. 것들을 아래쪽에 예, 보관하는 게 예. 좋습니다. 그리고 네. 냉동실 같은 경우에 좀 꽉 채워놓으면은 서로 이제 얼어 있는 것들이 서로 냉기를 주고받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꽉 채우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이제 이런 냉동 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포장돼 있는 거.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포장돼 있는 상태로 그대로 이제 보관을 하게 되다 그렇죠. 보니까 예, 왜냐면 저 시킨 네. 거 이제 진공 포장대에 왔으면 네. 그걸 그러면 그대로 박스만 버리고 그 냉동실에다 버리고. 박스는 이제 버리는데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같은 경우에는 네. 안에 또 이제 뭐 플라스틱도 들어있고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무게가 좀 가벼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이제 그런 냉동 식품들 위쪽. 같은 것들 가벼운 것들 위쪽. 네. 그다음에 만두도 사실 이제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좀 적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대체로 또 이제 냉동 그 만두를 냉동 만두 사오시고. 구입하신 거를 하게 되니까 포장이 된 상태로 그대로 이제 좀 위쪽 부분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상하기 쉬운 것들이 다들 어패류라든지 아니면 육류니까 네. 생선 뭐 이런 네. 것들은 이제 그날 안 먹으려면 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소고기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먹을 것만 딱 썰어서 그냥 먹고 네. 그 다음 거는 다 조각을 해가지고 네. 냉동실로 무조건 넣죠. 너무 잘 살림 잘하시고 계십니다. 맞는 네. 겁니까? 네, 그 너무 이제 요즘에는 가족이 네. 이제 그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양을 많이 사게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다 소진하지 못하니까 그런 마트 경우에는 가서는 또 조금 사는 것보다는 많이 사는 게 싸니까. 네, 가격도 맞습니다. 저렴하고. 네. 그렇게 이제 구입을 해서 그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조개나 그러면 뭐 조개 같은 어패류라든지 육류 같은 경우에는 냉동실의 중간 부분 정도에 위치하게 네, 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들이 아래로, 네. 가벼운 것들을 위쪽으로. 네, 그리고 네. 냉장실은 조금 허전하게, 냉동실은 꽉꽉 채워서 네. 하는 것이 네, 네. 냉기가 서로 네. 전달이 돼서 오히려 보관이 잘 된다. 네, 맞습니다. 저는 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아내가 냉동실 문을 열 때는 네. 화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네, 그게 진짜. 네. 무겁다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예. 이제 뭐 이민희 전문가께서 네. 또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정말 이제 그 어머님들 보면은 그러니까 까만색이 봉지에다가 아우, 맞아. 넣은 뭐가 들어있는지 상태로 몰라. 예,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막 다 열어봐야 집어넣다 돼. 보면은 정말 10년 된 냉동식품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고르지 않도록 라벨링 잘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아까 네. 냉장고는, 그러니까 냉장실은 3도, 5도, 요게 네. 이제 적정 온도였고 네, 아래쪽은 7도까지였거든요. 네, 네. 냉동실은 영하 18도가 적정 온도입니까? 보통 영하 20도씨까지도 갑니다. 영하 20도? 네, 지 가정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전체로 얼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아래쪽이라서 그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냉기가 유지가 되는 편이거든요. 예. 냉동실은 한 번 얼면 얼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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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냉동실 정리는 네. 중력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무거운 걸 아래쪽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이제 저희가 안전하게 네.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적정 온도는 영하 18도에서 20도. 네, 왜냐면 네. 저희가 그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네, 요즘엔 맞습니다.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냉동실을 무조건 낮은 온도로 해놓습니다. 더 낮은 온도. 네, 낮을수록 네, 좋다. 그게 낮을수록 더 확실하게 보관할 수 있으니까. 하기는 그러네요. 신선도시락에서 네. 급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저희가 더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표본 같은 경우에는 예. 마이너스 70도씨에 보관하고 이제 뭐 정자나 난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6도씨 이하에서 보관하잖아요. 참 대단한 프로입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정자 난자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네. 그냥 냉동실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네. 최대한 낮은 온도로. 네. 그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예. 자, 이렇게 온도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봤고. 지정석까지 저희가 친절하게 네. 알려주셨는데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정석대로 잘 정리할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그래서 제가 예. 나왔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정리하실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우유팩이나 이런 페트병을 이용하셔서 깨끗하게 물로 헹궈 주신 다음에 네. 식초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예. 살균하시고 예. 이렇게 잘라서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이 정리를 재활용품의 재활용하는 도움을 방법을 받아서 알려드릴게요. 정리를 각종 하는 거죠? 소스나 또 그리고 채소, 견과류의 보관을 그 부피를 줄이고 또한 네. 간편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데요. 네. 견과류는 이렇게 우유팩을 사용하셔서 자 이렇게 우유팩을 접어서요. 우유팩 많이들 드시니까 어차피 네네. 우유하고 뭐 저 페트병은 워낙 많이 그렇죠. 사용하시니까.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합니다. 이렇게 네. 잘라주셔서요. 네. 그 높이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높이가 용도에 맞게? 높으면 이제 높이가 높으면 높게 불편한가요? 잘라주시고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는 세워서 보관하는 게 예. 좋거든요. 채소 보관하실 때도 이렇게 좀 더 높게. 네, 좀 더 높게 해서 세워 놓으실 수 있고. 뭐 샐러리라든지 파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네, 거. 그런 종류의 야채들은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하면 더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지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우유팩 같은 경우 이렇게 그냥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네. 그거를 뭐 열어서 제품, 그러니까 식재료만 넣는 게 아니라 네. 비닐재. 그렇죠. 비닐재 비닐재 담는 그냥 거죠. 거기다가. 왜냐하면 오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어떤 세균들에 의해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닐채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견과류는 예. 또 그 우유팩으로. 우유팩을 네, 활용한다. 우유팩을 활용하고요. 또 이렇게 페트병, 네. 페트병 또한 이렇게 가운데 홈을 네. 넣어주셔서 네. 또 그걸 썬 이렇게 이유는 뭐죠? 이렇게 보시면 자 마늘 있잖아요. 켜켜이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지금 양념들을 다 네네네. 소량 보관 하나씩 소량 보관해가지고 하나씩 끄집어낼 수 있도록. 네네네. 그러네. 그게 없으면 손을 다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렇죠. 꺼내야 그래서 되니까.
하나씩 꺼내서 그것도 아이디어네. 네, 이렇게 하나씩 꺼내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예. 팔에도 이렇게 매생이 팔에 이렇게 요즘 많이 요즘에 매생이철인데. 네네. 맞아요. 또 요즘 1인 가구가 많으니까 네, 소분하여서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드시고 못 드셨을 때는 이렇게 소분하셔가지고 보관하시면 덩어리를 다 냉동실이라든지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끄집어내서 이걸 소분하려면 정말 귀찮거든요. 그럼요. 네. 처음에 소분해서 그리고 소분도 안 되죠. 그리고 해동을 했다 다시 이제 냉동을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균 번식의 위험도 있고 맛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네, 하시면 그다음 되고. 채소칸 아까 말씀드린 채소칸. 채소칸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네. 쇼핑백 아닙니까? 네, 바로 쇼핑백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냉장고 속인데 쇼핑백을 활용하시네요. 쇼핑백이 재질이 종이잖아요. 네. 예전에 신문지에도 많이 쌓아놓으셨죠. 네. 맞아요. 수분을 어느 정도 유지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칸칸이 여기 이렇게 야채를 담아주시면 깔끔하게 같은 종류의 채소끼리. 그렇죠. 같은 종류의 채소끼리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은 대략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깔끔하게 보관을 하실 수도 있고. 아까 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우유팩에다 넣어도 된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 신선도도 유지하고. 그것도 역시 이제 종이 재질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채소들은 가능하면 종이 재질로 된 거에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분도 유지해줄 수 있고 좋죠. 칸막이 역할도 되고요. 네네네. 진짜 너무 좋은 게 이게 요즘에는 냉장고용 뭐 정리 용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또 정리 용품들을 사신다고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것도 막 많이 쌓이게 되면 아무튼 집에 뭔가 너무 많아서 절대 미니멀 라이프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재활용품을 사용해서 돈이 정말 하나도 안 들잖아요. 제로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집안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이거는 저 과일 케이스네요. 네, 이 과일 케이스는 정말 깔끔하잖아요. 또 깨끗하게 닦아서 버릴 때마다 뭔가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네, 이렇게 닦으셔서 아까처럼 식초로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이게 투명 용기라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보이잖아요. 아까처럼 까만 비닐봉지에 쌓아놓으시면 몇 년 지나도 못 드십니다.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직행을 하게 되죠. 이런 투명 용기는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간편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까만 봉지를 활용해서 아유 이거는 그냥 처치곤란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넣어가지고 아무데나 구겨 넣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보일 수 있도록 좀 투명 용기를 활용하시는 게 사실은 그때그때 소비할 수 있는 또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저는 진짜 아내가 얘기 안 하면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식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이것도 있었어?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그런 것들을 냉장고에 한번 넣어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제가 대형 냉장고를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것도. 이렇게 멸치도. 저 멸치도 여기다 넣고. 그러니까 이게 좋네요. 멸치도 이렇게. 1회분씩 이렇게 소분하셔서. 자, 이것도 멸치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이거 보면은 또 나보고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이번 기회에. 저 하는 거 많아요, 의외로 집에서. 그러게 쌍둥이 키우신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진짜 쏙쏙쏙 빼가지고 하나씩. 멸치는 뭐 워낙 그 다시 국물 낼 때 많이 쓰죠. 많이 쓰니까. 와, 이거 진짜 아이디어네요. 여기 새우도 있네, 새우. 네네, 새우. 새우 좀 이따가 새우도. 자, 냉장고로 가보겠습니다. 냉장고로 가서 이렇게. 네, 이제 특히 아까 견과류 보관하는 위치는 견과류는? 네,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견과류가 정말 곰팡이가 피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위치. 이렇게 중간 정도. 그러니까 냉장실의 제일 윗부분은 아까 우리가 자주 꺼내 먹는 가벼운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중간 정도에 요건 이제 넣었네요. 중간 정도에. 이게 지금 육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육류는 이 안쪽에 있습니다. 아, 안쪽에 육류가 있군요, 중간에. 아, 육류도 이렇게. 육류는 그냥 저렇게 소분해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그냥. 네, 이것도 또 다른 거 팩을 활용한 방법은. 아까 그 팩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육류도? 네네. 아까 과일팩. 네, 과일팩. 투명한 과일팩에. 그러니까 이게 식재료를 그냥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관함에다 넣어서 딱딱 넣으면 서로가 부딪힐 일도 없고. 그렇죠. 깔끔하게 꺼내서 쓰실 수 있고. 식재료끼리 또 맞닿으면 맛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에 꺼내서 쓰기가 쉬우시죠. 네, 이렇게 넣고 나머지들도 이렇게 넣으시면 정리가 되겠네요. 이것도 가운데도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면은
냉장고가 굉장히 슬림해지면서 깔끔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책꽂이로 생각하면 책을 그냥 막 너저분하게 쌓아놓는 게 아니라 책 꽂이를 세워가지고 네네. 세워놓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냉장고가 정리가 됐네요. 네, 저희가 오늘 뭐 소주와 맥주를 활용해서 냉장고 속 세균도 잡고 또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네, 정말 오늘의 살림법도 역시 엄지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2월 8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윤욱의 굿모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잊지 마세요.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